아저씨,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좀 그렇지 않나요? 65세 박영수 씨가 면접장에서 들은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베테랑이 나이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인사과장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지를. 왜 박영수 씨는 이런 굴욕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영수 씨는 이른 아침부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면접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자, 잘 해보자.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의 눈빛은 여전히 패기로 가득했습니다.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올라가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한 박영수 씨는 접수대에서 면접 안내를 받았습니다. 박영수님 맞으시죠? 3층 회의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지막으로 이력서를 점검했습니다. 대기업 영업부장 30년 경력, 우수사원상 5회 수상, 신규 고객 유치 1위. 누가 봐도 검증된 실력자였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젊은 남자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바로 김민호 인사과장이었죠.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김 과장의 표정은 이미 시큰둥해져 있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건성으로 대답하며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는 김 과장. 그의 태도에서 이미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경력은 화려하시네요. 그런데 김 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아저씨,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좀 그렇지 않나요? 박영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다고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박영수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거든요. 김 과장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아, 기분 나쁘게 들으셨나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분위기가 젊고 역동적인 편이라서요. 하지만 제 경력을 보시면 경력이야 물론 좋죠. 인정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대에 65세면 김 과장이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컴퓨터는 잘 다루세요?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거? 물론입니다. 부장 시절에도 직접 보고서 작성하고 아, 그래요? 그럼 카톡은? 인스타그램은? 요즘 마케팅이 다 SNS로 하는 건데 박영수 씨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면접인지 의심스러웠어요. SNS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움이 배우신다고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65세에 새로 배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막내도 25살인데 그 순간 박영수 씨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면 더 불리해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죄송하지만 나이로 판단하시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하다고요? 김 과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자선사업 하는 줄 아시나? 자선 사업이라고요? 박영수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선을 넘었다고 느꼈거든요. 아, 그렇게 들으셨나요? 죄송해요. 김 과장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요즘 시대에 65세면 은퇴하셔서 손자나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손자를 봐달라고요? 네.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굳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힘들게 일하실 필요가. 박영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이 차별이라는 걸 아시나요? 나이 차별이요? 김 과장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저씨,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는 거예요. 그때 김 과장이 이력서를 탁 하고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력서만 봤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직접 보니까 김 과장이 박영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우리 팀 분위기에 안 맞을 것 같아요. 팀 분위기요? 네, 우리는 다 젊잖아요. 회식할 때도 클럽 가고 게임도 하고 아저씨가 거기 어울릴 것 같으세요? 박영수 씨는 이제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과장님, 저는 일하러 오는 것이지 놀러 오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김 과장이 빙긋 웃으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럼 면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결과는 연락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김 과장의 표정에는 이미 떨어뜨리겠다는 의지가 역력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과장님, 언젠가는 과장님도 나이를 먹게 될 텐데요. 그러자 김 과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되면 저는 알아서 물러날 줄 압니다. 박영수 씨는 회사 건물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이게 맞나? 3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자신이 나이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다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앉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을 보니 대부분 자신보다 훨씬 젊었죠. 정말 내가 너무 늙은 건가? 박영수 씨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김 과장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젊은 직장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부장님 진짜 꼰대야.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맞아.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박영수 씨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자신도 저런 꼰대로 보이는 건 아닐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부장님, 오랜만이에요. 밝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미래 대표였죠. 아, 미래야. 그래, 잘 있었지? 부장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미래 대표는 10년 전 박영수 씨 밑에서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그녀를 박영수 씨가 정말 잘 챙겨줬거든요. 아니야, 그냥 면접 보고 나오는 길이야. 면접이요? 어느 회사인데요? H&D 컴퍼니라는 곳인데. 잠깐만요, H&D요? 혹시 김민호라는 인사과장 만났어요? 박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부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왜 갑자기 그래?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30분 후에 강남역 2번 출구 앞 스타벅스로 오세요. 이미래 대표의 목소리에 뭔가 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박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래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미래야, 괜찮아. 그냥, 부장님,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30분 후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만난 이미래 대표는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우아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영수 씨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어요. 부장님, 이미래 대표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박영수 씨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미래야,
너는 정말 대단하게 됐구나. 부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부장님 덕분인걸요. 이미래 대표가 자리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김민호라는 놈이 뭐라고 했어요? 놈이라니. 아, 죄송해요. 너무 화가 나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영수 씨는 면접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얘기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받은 모욕, 손자나 봐달라는 말, 은퇴하라는 말까지. 이미래 대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응. 정말 기가 막혔어. 근데 미래야. 혹시 그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부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정말 너무 늙은 건 아닐까? 요즘 시대에 뒤처진 건 아닐까? 박영수 씨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미래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부장님이 저한테 뭘 가르쳐 주셨는지 아세요? 뭘?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일에 대한 열정이 무엇인지, 그 모든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미래 대표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부장님, 그 회사, 제가 인수한 곳이에요. 뭐? 박영수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한 달 전에 인수가 완료됐어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저는 이제 H&D 컴퍼니의 대표이사예요. 박영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 김민호라는 자는 제 직원이죠. 그런데 그 자가 부장님께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이미래 대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래야,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절대 안 됩니다. 부장님, 내일 다시 면접 보러 가세요. 뭐? 박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김민호한테 연락해서 재면접 일정을 잡겠어요. 단, 이번에는 제가 직접 참관할게요. 이미래 대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자가 어떤 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는지 제대로 확인해 보겠어요. 미래야, 안 돼. 너까지 곤란해질 수 있어. 부장님, 제가 왜 사업을 하는 줄 아세요? 이미래 대표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처럼 실력 있고 경험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날 저녁, 이미래 대표는 김민호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오늘 박영수라는 분 면접 봤죠? 아, 네 대표님.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재면접 일정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참관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직접요? 그런데 그분은 나이가... 김 과장, 이미래 대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면접 일정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정중하게 모셔드리세요. 다음 날 아침 박영수 씨는 다시 H&D 컴퍼니를 찾았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마음이 조금 편했어요. 이미래가 함께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거든요. 박영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김민호 과장이 나와서 안내했는데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얼굴이 창백했어요. 과장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아, 네. 그냥... 김 과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래 대표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수님. 저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 이미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박영수 씨는 연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척 말이에요. 김민호 과장이 자리에 앉으면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대표가 왜 갑자기 이 면접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김 과장, 어제 면접은 어땠나요? 이미래 대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네. 김 과장이 버벅거렸습니다. 김 과장,
어제 박영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이미래 대표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김 과장은 점점 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면접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 과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경력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그래요? 박영수님, 어제 면접은 어떠셨나요? 이미래 대표가 박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영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래의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김 과장님께서 제 나이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에 대해서요? 어떤 말씀을? 65세면 은퇴해서 손자나 봐주는 게 자연스럽다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기 힘들 거라고. 이미래 대표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은 없었나요? 아저씨라고 부르시면서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라고. 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 과장, 이미래 대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하셨나요? 대표님, 그건 오해요? 이미래 대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65세 지원자에게 아저씨라고 부르고 손자나 봐달라고 하고 자선사업 아니다라고 한 게 오해인가요? 대표님, 김 과장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래 대표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 우리 회사 채용 지침에 나이 제한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럼 왜 나이를 이유로 지원자를 모독했습니까? 모독이라뇨. 그냥 현실적이라고요? 이미래 대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영수님은 대기업 부장 출신의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십니다. 이런 분을 나이만으로 판단하는 게 현실적이라고요? 김 과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미래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영수님은 제 은사님이세요. 네. 김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 전 제가 신입사원일 때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박영수님이십니다. 은사님이라고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전히 상황을 파악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에요. 이미래 대표가 박영수 씨를 바라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아니, 이제는 선배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미래야. 박영수 씨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김 과장. 이미래 대표가 다시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박영수 선배님께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김 과장이 벌떡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제 정말 실례를 많이 범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김 과장, 사과는 진심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래 대표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박영수 선배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김 과장이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가 달콤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김 과장이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과장님, 고개 드세요. 선배님, 나이 차별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과장님도 언젠가는 제 나이가 될 테니까요. 박영수 씨의 따뜻한 말에 김 과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님,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미래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면접을 시작할까요? 박영수 선배님, 저희 회사 이사로 모셔도 될까요?
이사라고? 네, 저희에게는 선배님 같은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박영수 씨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래야, 고맙구나. 아니에요, 부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김 과장도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누구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 H&D 컴퍼니는 나이 차별 없는 회사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이사님은 젊은 직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배가 되었어요. 진정한 실력은 나이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모든 직원들이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박영수 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나이 때문에 무시당했던 그가 결국 진정한 실력을 인정받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박영수 씨는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 선행이 돌고 돌아 자신에게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실력과 경험은 나이로 판단할 수 없어요. 둘째, 선한 영향력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박영수 씨가 이미래 대표에게 베푼 도움이 결국 자신을 구했죠. 셋째, 차별과 편견은 언젠가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김 과장처럼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나이, 성별, 학벌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인품과 실력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